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와의 연루 의혹이 오늘 새롭게 불거졌고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측근의 보좌관이 천화동인의 1호였다는 사실도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김만배와 좋아하는 형님들입니다. 어제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일종의 법조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그래서 모신 거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죠. 다시 들어보시죠.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자, 요거는 검찰 출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소위 언론에서는 호화 변호인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참 고마운 판결을 해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박근혜 정부를 사실상 탄핵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저희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형님들이 좋아하는 형님들, 존경하는 형님들이라 모셨다라고 하는데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들을 모시고 드린 돈이라고 하기엔 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화천대유가 지급했어요. 자, 이거를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에게 지급했다라는 돈으로 보기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형님들 보면 형님들이 주로 대법관, 대한민국 특검, 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웬만한 뭐 직위를 가진 사람이 형님으로 모실 수가 없을 그런 사람들을 이 화천대유의 고변호사로 유촉을 하고 돈을 줬잖아요. 예. 근데 이 돈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개인 명의의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고문을 했을까? 이 많은 돈을 주면서 1년에 뭐 2억 이상 주는 거잖아요. 예. 결국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엄청난 떼돈이 들어온 거야. 예.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때를 찾는 걸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라는 사람과 인맥도 형성할 겸 그러면서 사실은 그 돈을 일종의 나눠준 거다. 원칙적으로 이건 성남 시민에게 가야 할 돈이 이렇게 함부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부동산 관련된 소송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많아요. 예.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회사예요. 그럼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유촉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도 따로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렇군요. 있죠. 검찰총장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특검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까? 검사장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다 형사 전문 변호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인적 관계를 과시하든지 아니면 인적 관계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목적이지 순수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의견 묻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같은 회사에 간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다. 갈 리가 없다. 급과 격에 맞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이 김만배 씨 화천대유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보고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도 어느 회사에서 제의가 오죠. 고문 변호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겉에만 회사인데 그 안에는 비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때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부동산 개발 회사다. 그러면 연 1년에 고문료를 얼마 줄 것인가 이게 관심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대법관이랄지 총장이랄지 특검 정도 하면 이 화천대유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알지 못하면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예. 물론 뭐 아무리 작은 회사다 할지라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문료를 많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형님 동생 하는 사람끼리 맺어졌고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가 고문을 유추한 거잖아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고 향후에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이것은 성남시와 관련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역점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했겠죠. 그런데 뭐 단순히 이 회사가 우리에게 고문을 유추했기 때문에 뭐 고문료 받고 그냥 거기에 자문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저보다 기자 한창 선배잖아요. 이 일 때문에 제 주변에서 기자들 대단하다. 야, 너도 대법관도 알고 검찰총장도 알고 특검도 잘 이렇게 친하게 형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재수, 이재명, 김광선 정도야. 실망하는 분위기. 법조 기자가 회사를 차려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대법관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특검을 한자리에 고문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기자들이? 참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법원장 빼고는 전부 다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정말로 초호화가 아니라 초초호화 이제 법률 자문단을 꾸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문단을 꾸렸는데 누구는 또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못 꾸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특히나 이 화천대유 회사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회사도 아니고 신생 회사인데다가 뭐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규모 회사죠. 직원도 14명밖에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호화 법률단을 꾸렸던 이유가 뭔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궁금증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대법관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검사 출신인 또 곽상도 의원 등등이 등장하면서 이제 법조 게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막 이 사건이 막 번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 조금 전에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은 반드시 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김만배 씨를 불러서 경찰이 조사하는 것도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약 한 473억 원을 빌립니다. 본인이. 빌려서 그 자금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본인이 해명하는 건 운영비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실소유주가 회사한테 4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운영비를 썼다는 게 참 납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역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왜 이런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는 게 확실히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4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그런 이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단 가장 우선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순위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남은 모든 수익을 화천대유와 투자자 7명이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지자체들이 초과이익이 나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구조를 짭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짜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성남시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뭐 하남시 같은 경우도 풍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초과이익을 하남시가 갖도록 그런 구조를 짰었습니다. 그걸 성남시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도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빠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설계했고 그래서 과연 왜 화천대유에게 그 많은 액수가 돌아갔고 그걸 통해서 화천대유는 도대체 어떤 작업을 했느냐. 결국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어제 소환한 경찰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천대유 의혹에 여러 줄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다시 드리면 화천대유에 지금 말했던 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호화스러운 법조계의 대단한 분들이 어떻게 다 여기에 모이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과연 이재명 지사가 주도했던 이 개발을 누가 설계했길래 특정인들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냐에 관련된 본질적인 의문.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금과 퇴직금이 지급됐고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는 그 아파트가 싼 값에 갔는가라는 의혹.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분의 보좌관이 천화동인 1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이재명 측근의 전 보좌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화천대유가 100% 지분 소유한 자회사가 천화동이잖아요. 거기에 1호가 이한성 대표. 현재 화천대유 등기이사. 자금 흐름 풀의 키맨이다. 그런데 이 이한성 천화동인 1호는 이화영 전 여루당 의원의 보좌관인데, 이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해찬 전 대표 측근, 이재명 이해찬의 연결고리다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국힘,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연관됐다는 중요한 정황이다. 자, 이에 대해서 반론, 이화영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 모르는 일, 계산만 봤다. 이재명 측 캠프와 전혀 연관 없는 인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화영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분인데, 예. 잘 아는 분인데,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이제 설명을 빌리자면, 지금 이제 21대 국회잖아요. 근데 17대 국회 때 이화영 의원 자신의 이제 보좌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죠.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사이는 이제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거고, 그 해명 그대로 뭐 보자면 뭐 15년 전에 이제 자기 보좌관 했다는 것이 이제 내용의 전부인 것 같고, 저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 또는 뭐 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좀 사람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이거 물타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 이제 당 대표를 하셨던 원유철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곽상도 의원 후원금 받고 아들 50억 받고 이거 하고 15년 전에 보좌관 했고, 그것도 이재명 지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이제 물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15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천화동인 1호 대표가 국회 보좌관을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천화동인 1호 대표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화영 전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의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5년 전에 이제 보장을 했던 것이고, 최근 3, 4년 동안 이제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김만배 씨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인맥을 쭉 쌓아오고, 특히 법조 출입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법조 출입을 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고, 또 지금 요 대법관, 이 권순일 대법관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형님들을 이제 법률 자문단으로 모셨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래저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여기 이한성 씨도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김만배 씨하고 똑같죠. 그래서 아마 그 성균관대학교 뭐 동문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또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쌓고, 그 관계 속에서 아마 맺은 인연이 아닐까. 설사 저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고 가야 되는 국민의힘의 다급함은 압니다. 그러나 급이 틀리죠. 급이 틀리다. 당 대표 출신 원유철 의원이 고문을 하면서 월급을 뭐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 논리로 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